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5호 제3면 기사입니다. 홍정민 국회의원 장애 학생도 차별 없이 원격 수업 개정안 발의. 홍정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은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가 원격 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원격 수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의 장 역시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다. 또 지난 1월 19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 교육이 명시되면서 EBS가 인적 물적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인 원격 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 학생의 경우 원격 수업에서도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추어 개별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욱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원격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일반 학생과의 교육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급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 단체를 활용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원격 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장애 학생 대상 원격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격 수업의 법인 단체를 활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개별화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원격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원격 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EBS를 활용해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일반 학생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사업당 500 물결표 사인 2천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경기도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21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기관 단체다. 최대 12개 이내 기관을 선정하며 노인단체 지원 육성 사업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 일자리,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 교육사업 노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기타 창의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로 자부담분을 제외하고 500 물결표 사인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와 단체 소개서, 신청 공문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이달 24일까지 도 노인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3월 중 선정 기관과 사업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www.지지.go.kr 도정뉴스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업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1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수행기관 모집. 민간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목적. 이음터 5곳 모집. 한 곳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 경기도가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으로 선정된 2021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수행기관, 단체를 모집한다.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민간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가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음터는 민간 문화체육시설과 노인들을 이어주는 거점 수행기관으로 이번 공모에서 5곳을 모집한다. 도내 복지 문화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면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전 이음터 한 곳당 민간 문화체육시설 4곳과 시설 사용허가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음터와 협약을 맺은 민간 문화체육시설이 바로 배움터로 노인에게 여가 문화 장소와 강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볼링이나 수영, 드럼, 필라테스 등 기존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없었던 전문 시설이 해당된다. 이음터로 선정된 기관, 단체에는 한 곳당 재료비, 강습비, 공간 이용료 등 사업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2월에는 이음터별 성과 발표회를 통해 우수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 단체는 오는 3월 12일까지 어르신 문화즐김 누리집 https://경기9988.kr/ 참여 안내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태훈 도 노인복지과장은 민간 시설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 여가 활동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접수 한 주일 만에 경기도민 56.3%가 신청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설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려는 경기도의 정책 시행 취지에 맞아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수가 접수 시작 한 주일 만에 경기도민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 23시까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755만 9,2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 8238명의 56.3%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급 방식으로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은 578만 5986명으로 경기지역 화폐 신청자 162만 6516명보다 3.5배 정도 많았다. 신용체크카드는 경기도 전체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지만 경기지역 화폐는 코나아이를 운영 대행사로 둔 도내 28개 시군 주민만 신청 가능하다. 시군별 신청자 수로는 수원시가 74만 3920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가 63만 149명, 고양시가 55만 7346명, 화성시가 55만 6107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 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로는 화성시가 64.9%, 수원시가 62.7%, 오산시가 61.9%, 군포시가 60.8%로 높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하려 했던 경기도의 정책 시행 취지에 맞게 한 주일 만에 절반이 넘는 도민들이 신청을 했다면서 지난 6일과 7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골목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두 차 재난기본소득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두 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 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basicincome.gg.co.kr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도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14만 6,76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두 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경기지역 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